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 조금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착각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부자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부자의 모습들이 있는데 부자의 모습에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건 보통 대부분이 시간 부자 혹은 소득, 급여, 돈,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자를 칭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해서 기준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과 돈이 붙었을 때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과 돈이 붙는 건 조금 이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근로소득 여러분들 뭐 급여를 받든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뭐든 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을 때 붙으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여러분들이 흔히들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론적으로 자본이 이깁니다. 근데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 고액연봉자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아주 사자 뭐 검사라든지 이런 사자하고 전문직하고 그다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근로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분들이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고액 연봉자다 보니까 부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과연 부자일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근로소득이 이렇게 높다는 건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트랙이고 두 번째 트랙으로 자본소득으로 키워 나가야만 반드시 3번, 4번으로 갈 수가 있지. 이게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 높다고 해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칭호가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과 맞서 싸우려면 반드시 2번 테크 자본소득을 반드시 조금 투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근로소득 번 돈을 자본소득에 투입을 해야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전략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대 자본이 쌓여야 제대로 붙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로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음에 있어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돈을 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자본소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본소득에 에너지를 투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의 투자 방향은 근로에서 자본으로 점점 여러분 나이가 가면 갈수록 무게추를 점점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무게추를 바꿔줘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고 모아서 자본의 규모, 자본의 규모를 성장을 시키는 거죠. 성장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돈을 쌓아 올리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쌓아야 잃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여러분 자본의 구조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게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모두 자본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본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가가 어떻게 돈을 벌고 모아서 자본의 규모를 성장시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구조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알면 머리에 좋고 나쁨, 그 다음에 부모의 직업, 뭐 형편, 가정 형편, 학벌, 현재 소득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 자본주의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불을 쌓고요.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근로소득이 높다고 여러분 이것으로 자본으로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은 반드시 여러분 자본소득하고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자본소득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로소득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근로소득은 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를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자영업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분들이 혹시나 높다고 하지만 자본의 힘을 무시하고 자본을 상대하려고 호기를 부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자본의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시장의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최고 수위에 이제 몰리게 됐을 땐 더더욱 자본의 힘을 실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힘은 이제 막강합니다. 현재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그런 1단계가 될 수 있고 그 몸값을 올리기만 잘한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그런 전문직 그런 사람들인데 부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몸값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자신의 시간과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몸값을 높은 사람들의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런 태그트를 타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누구보다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소득이 더더욱 자본소득으로 해서 증가되게 되고 이런 자영업 소득이 더더욱 사업화 시키는데 미끄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본가가죠. 자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의사 변호사는 심지어 어차피 말 그대로 좀 포장이 돼서 그런 것뿐이지만 대부분 근로소득자 어쨌든 근로는 근로잖아요. 근로소득자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뭐 의사를 개업한다거나 변호사를 개업했다 해도 자영업자 자영업자 소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로소득의 한 부분이다. 그냥 우리는 부자로서 착각할 뿐이다. 하지만 그 소득이 더더욱 거기 1단계 돼서 2단계까지 간다면 자본소득으로 해서 내가 좀 더 내가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본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으로 2번 트랙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걸 갈아타서 점점 무게추를 이쪽으로 반드시 끌어올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자본주의 테크토니의 본질을 알 수가 있게 되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이에서요 근로소득 몸값으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은 그만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 중에 하나다.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자본에는요 자본으로 맞서십시오. 예. 돈은 돈으로 맞서고 자본은 자본으로 맞서시고 괜히 자본을 여러분 근로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청춘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투자 방향은 결국적으로 내가 첫 번째 근로소득 최대한 내 근로소득을 최대한 뽑아내서 그 근로소득의 에너지를 점점 무게추를 자본소득으로 점점 테크트리를 갈아타는 방법을 타는 게 그게 여러분의 시간의 투자 연구 방법이다.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